오늘은 그 생활기록부에 부정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어머님들이 많이 계셔서 우리 생기부에 부정적인 내용 어떻게 작용이 될지, 그리고 우리가 그런 부정적인 내용 막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얘기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생기부에 부정적인 내용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 행특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특이 이렇게 부정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 데는 행특이라는 파트가 가진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곳들은 이 교사가 학생이 특정 활동을 어떻게 했느냐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작성하는 반면에, 행특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활동을 부각시키는 게 아니라 이 학생의 인성 혹은 공통체적인 측면을 교사의 관찰을 통해서 부각시키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부정적인 측면들도 쉽게 부각이 됩니다. 사실 어떤 활동에 있어서 학생을 부각시킨다고 한다면 그 활동에서의 과정과 결과물들만 부각시키면 되기 때문에 학생의 어떤 개인적인 요소들이 부각될 일이 거의 없지만, 이 행특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활동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라 그 학생 자체에 기반을 둔 것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요소들이 적힐 만한 요인이 좀 더 많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행특에 학생의 부정적인 측면이 적힐 때, 혹은 생기부 전체에서 학생의 부정적인 측면이 적혀 있다고 할 때, 이 학부모와 학생분들은 부정적인 요소에 굉장히 초점을 두고 너무나 안 좋게 적혔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지만,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그 부정적인 측면이 오롯이 부정적인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요소로 하여금 긍정적인 요소를 강조하고자 활용할 때가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 학생의 소심한 측면이 부각된 것 같다라고 이건 부정적인 내용이 아니냐라고 학부모님이나 학생분들이 물어보실 때가 많은데요. 제가 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놓고 봤을 때는 부정적인 측면이 조금 들어가 있긴 하지만 소심하나 굉장히 배려심이 깊은 모습을 보여주는 학생임 등등으로 해서 굉장히 조금은 네거티브한 내용을 기반으로 하되 그걸 통해서 좀 더 긍정적인 측면을 강화하기 위한 요소로 쓰이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다소 평이하거나 약간은 사람에 따라서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포인트를 사전에 삽입해두고 그 뒤에 큰 장점을 넣어두면서 이 장점이 단점을 상쇄할 수 있도록 작성이 된다라고 하면, 전체적인 생기부 내용에 봤을 때는 이 단점은 굉장히 축소되어 보이고 이 장점이 대신 훨씬 더 부각되어 보여서 결과적으로는 훨씬 더 좋은 생기부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저한테 생기부에서 선생님 이 부분 너무 부정적이지 않나요? 라고 하는 파트들을 저한테 가져오셨을 때 사실 90% 정도는 어머님 이거는 생기부에서 좀 더 생동함을 넣기 위해서, 그리고 이 단점을 통해서 이 뒤에 오는 장점이 부각되어 보이는 효과를 넣기 위해서 선생님이 삽입하신 부분인 거지, 이거를 학생한테 부정적 요소로 부각시키고자 적어주신 건 아닌 것 같아요 라는 말씀을 일반적으로 드리게 됩니다. 사실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어떤 한 학생이 긍정적인 부분만 가지고 있을 수는 없어요. 특정 학생이 리더십도 있고 배려심도 있고 따뜻한 눈물도 있고 이런 어떤 너무나 전인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사실은 인간적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리더십이 있다라고 말한다면 공감성이 조금 떨어지고, 공감성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말을 한다면 대신 추진력이 좋고, 이런 식으로 특정 요소가 부각되는 대신에 특정 요소는 조금 부족한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사회에서 보이는 모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이 특정한 장점이 부각되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떠한 부분에서 조금은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니 단점을 약간 적고 그 대신에 장점을 크게 부각하는 방식으로 생기부를 작성해 주시려고 하는 거죠. 생활기록부는 종래에 특정 학생이 완벽한 학생으로 보이는 것보다 교사가 이 학생을 굉장히 관심 있게 관찰하고 우리 전공과 굉장히 적합한 인성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를 하면 좋은 점수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10% 정도의 생기부에서 이거는 좋은 점을 강조하려고 써줄 게 아니라 정말 그냥 나쁜 점만 써주는 생기부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 좋은 부분을 부각하기 위해서 이런 약간 평이 단점 요소를 썼다는 것은 그냥 뭐 크게 나쁘게 생각하실 필요 없다. 오히려 그 부분을 통해서 큰 장점을 부각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단점 같아 보이는 게 쓰이는 것들은 어머님과 학생들 입장에서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적게 쓰일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려야겠죠. 학교 선생님들이 이 행발 혹은 행특이란 걸 쓰실 때 학생들한테 어떤 자료를 수집하냐면 통상 자기평가서라고 하는 부분들을 수집을 하세요. 자기평가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통상 10가지 정도의 문항이 나와 있는데 내가 이 학급에서 어떻게 활동했는지, 내가 단점은 뭔지, 내가 장점은 뭔지 같이 통상 이 행발, 행특에 나오는 요소들 한 10가지 정도를 학생들한테 써오라고 하는 거예요.
학생이 스스로 자기평가서를 써간 내용을 보고 거기를 일부 차용을 해서 이 생기부 행특을 적어주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보통 학생들이 생기부에 단점이 나간다라고 하면 자신이 써간 자기평가서의 단점에 대해서 기재한 란이 있었고 그 단점에 대해서 내가 기재해간 게 실제 생기부에 나온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합니다. 자기평가서에 있는 내용을 너무 열심히 써갈 필요는 없다. 내가 생기부에 쓰여가고 싶은 내용들은 굉장히 열심히 적고 거기에 단점과 같이 내가 요거는 선생님이 써가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써가지만 실제로 이 내용이 별로 생기부에 담기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같은 것들은 정말 조금 대충 써가라. 그래도 선생님들은 뭐라고 하지 않으신다. 왜냐면 이 전체 내용을 봤을 때 생기부를 충분히 채울 만한 분량이 된다라고 말하면 선생님들은 크게 개의치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단점 혹은 내가 좀 약점 같은 것들은 굉장히 간단하게 써가거나 아니면 그거를 써갈 때 단점 같지 않은 단점, 약점 같지 않은 약점들을 써가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써가는 자기평가서는 선생님들이 그 부분들을 써줄 가능성을 굉장히 극단적으로 높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써갈 때 별 생각 없이 써가는 게 아니라 써갈 때부터 생기부에 들어가기 싫은 내용들은 굉장히 적게 써가는 모습들을 보여주시면 여러분들이 연말에 생기부를 한번 볼 때 혹은 연초에 생기부를 볼 때 여러분들이 좀 네거티브하게 생각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적게 들어갈 수 있는 좋은 전략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생기부에서 부정적인 내용들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어머님들, 학생들이 생각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마주하기 싫다면 어떻게 자기평가서 작성 활동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전략들 잘 차용하시고 잘 새기셔서 생활기록부 작성에 큰 도움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 이걸로 마무리하고 앞으로도 더 좋은 정보들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